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사이먼 교수님 인공지능 보안 랩실의 석사 과정인 김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Towards Understanding of Deepfake Videos in the Wild라고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딥페이크 데이터셋들을 모아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는 호주 연구 기관의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저희 연구에서 진행되는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이시는 두 가지 이미지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그리고 레딧에서 나온 이미지를 예시로 한번 참조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와 분석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사회에서 큰 이슈를 부르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딥페이크가 좀 더 기존 연구 데이터셋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 페이스 포렌식 플러스 플러스나 아니면은 또 현실 딥페이크를 수집한 딥페이크 인 더 와일드 딥페이크 혹은 DFW 같은 데이터셋은 저희 데이터에 비해서 우선은 적은 양의 비디오를 수집하였고, 또한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도화된 최신 생성 모델의 이미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 딥페이크에 대해서 기존의 고도화되고 디텍션 모델을 발전시켰지만은 그 발전시킨 데이터셋 자체가 옛날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생성 모델 기반의 딥페이크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미지들은 최근 나온 생성 이미지로 사회에 약간 큰 혼란을 줬던 이미지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가짜 뉴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리서치 퀘스천 세 가지를 두고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딥페이크 비디오가 현실 세계에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온라인 플랫폼과 혹은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딥페이크에 대한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추적하는 과정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비디오를 업로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집을 할 때 뷰나 라이크스 아니면 또 댓글 같은 메타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였는데요. 덕분에 이제 딥페이크 비디오에 대해서 그걸 딥페이크 생성자가 아닌 뷰어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스텝을 통해서 수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디오로 가장 유명한 4가지 플랫폼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 플랫폼에 이제 4가지 언어로 딥페이크에 대한 서칭을 시작을 하였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는 업로드에 대한 가능한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업로더의 프로필에서 얻을 수 있었고, 혹은 가능하다면은 그 업로더의 국가 정보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이제 이전에 딥페이크 영상 올렸던 것들이라든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딥페이크에 대해서 영상과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의 시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수집한 후 이 딥페이크가 어떤 대상을 목적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존 리코그니션 API와 구글 이미지 API를 통해서 얼굴 정보를 저희가 빅텀이라고 하고, 딥페이크에 활용된 배경 정보를 이 몸과 바디나 아니면은 배경 정보를 저희가 드라이버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직업 그리고 인종 혹은 뭐 알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수집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플랫폼에 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커다랬던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딥페이크 공유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딥페이크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했던 플랫폼들의 그 특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은 빌리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에 가까운 데이터는 유튜브에서 수집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마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틱톡은 굉장히 숏폼 플랫폼으로 유명한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때문에 유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평균 비디오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 경우에서는 3분 이상의 비디오가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유튜브가 긴 딥페이크 영상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틱톡의 이렇게 짧은 숏폼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틱톡에 공유된 딥페이크들은 유명인을 따라하거나 혹은 그 춤과 관련된 영상들이었습니다. 레딧의 경우에서는 특히 고화질의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것은 딥페이크 커뮤니티가 레딧에 있고 또 딥페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사용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틱톡과 빌리빌리가 특이하게 이제 특징하는 사용자들이 있었는데요. 틱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의 비디오가 댄스에 관련된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을 공략한 영상이 많았고요. 빌리빌리는 중국인들만 있는 플랫폼임으로써 저희가 수집한 딥페이크의 모든 업로더들도 빌리빌리에선 전부 중국인이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저희가 이후에 정치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는데, 빌리빌리에서의 딥페이크는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 정치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국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찾을 수 없었고, 유튜브에서만 2건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중 1건은 저희가 지금은 블락되어서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시진 않으실 거고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딥페이크를 만드는 생성 모델을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고, 모바일 앱은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말 일반 사용자들도 만들 수 있는 어플이고, 커머셜 프로바이더스는 딥페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저희 메타데이터에 있는 경우에는 수집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지금 오픈소스와 모바일 앱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이점으로 딥페이스 랩을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별로 어떤 메소드를 사용했는지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저런 리빌 AI나 딥페이커 웹 같은 어플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한 프로바이더에게 많이 의뢰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그리고 영상별로 국가별 어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영상이 올라온 곳은 북미이고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 차이나입니다. 이후에 이제 국가들은 100개 미만의 딥페이크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로더로 접근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많은 딥페이크 업로더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더 적은 업로더들이 더 많은 영상을 올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차이나의 딥페이크 업로더들이 좀 더 라이트 유저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딥페이크 대상들, 그러니까 빅텀과 드라이버는 모두
이제 백인 코카시안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킨 컬러가 빅텀과 드라이버에 따라 다르지만은 브라운 컬러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젠더는 특이점으로는 굉장히 많은 딥페이크의 영상들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 비율 차이가 3.4배나 났습니다. 또 빅tim과 드라이버에서 그 젠더에 대한 비율은 둘이 차이가 나지 않고 유사한 패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퍼포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딥페이크가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로 분류가 되었고 또 충분히 많은 데이터는 폴리틱 그리고 굉장히 적은 수는 프라우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가 프라우드의 특이 예시인데요.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비즈니스맨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 가짜 영상입니다. 폴리틱은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이 대부분의 딥페이크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15% 이상은 폴리틱한 딥페이크를 공유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투표 기관에서 또 굉장히 급진적인 딥페이크 공유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감성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뷰어들의 커멘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코카시안이 가장 많은 딥페이크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뷰어 인터레스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틱톡에서 이 표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라이크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적은 라이크를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틱톡이 가장 많이 라이크를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틱톡을 저희가 이거를 측정하는 허브로 사용하였습니다. 감성 분석에 사용했던 이러한 툴은 이제 베이더 툴이고요. 보시면은 어떠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커멘트에 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커멘트를 사용해서 시간대별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커멘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19년 이제 마크 주커버그와 미국의 정치인인 낸시 펠로시를 통해서 이제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그때쯤에 폭발하는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과 그리고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투표 때 또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되게 무섭다 아니면 이런 가짜 정보를 놔도 되냐 이런 식의 커멘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2023년 최근에는 최근 생성 모델이 발전을 해서 더 많은 가짜 뉴스가 사회적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러한 그 커멘트들이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딥페이크 뷰어들이 인종과 그리고 젠더 그리고 딥페이크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떠한 센티멘트한 결과를 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카시안과 사우스 아시아가 좀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가장 그 코카시안이 중립적인 커멘트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우스 아시아 분들이 가장 포지티브한 커멘트를 받았습니다. 감성 분석뿐만 아니라 라이크 수에서도 아실 수 있는데 이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분들이 가장 많은 라이크를 받았는데 뷰어는 낮아서 이러한 특이점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커멘트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호감적인 이제 프로페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카테고리에 따른 감성 분석인데요. 이제 에듀케이셔널한 부분에서는 딥페이크가 이런 게 되게 잘 됐네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보다 better 혹은 결과가 amazing 이러한 그걸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커멘트들이 많았는데요. 무섭다, 이거 미쳤다, 아니면 이건 틀린 거야, 이러면 안 돼라는 등의 커멘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초록색이 지금 에듀케이셔널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사이언스랑 테크놀로지는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부정적인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저희가 수집한 딥페이크 영상들의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를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기존의 딥페이크 데이터셋에 비해서 더 많은 비디오 그리고 더 다양한 메소드들을 사용했다, 더 많은 정보들을 담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수집하시고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그 네 가지 굉장히 인기 있는 플랫폼에서 비디오를 수집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지리어가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분석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이 되거나 뭔가 좀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는 조금 이제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저희는 일단은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 딥페이크라는 네 가지 언어가 정확히 박혀 있는 그런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들을 수집을 하였고요.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디텍션 모델을 발전시켜서 이제 저희가 추후 하고 싶은 이 트레이싱이나 핑거프린트 추출하거나 그런 디텍션 모델을 현실 딥페이크와 고도화된 생성 모델에서도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서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을 수집할 때 태그 등을 활용해서 딥페이크를 판단하는 것인지 수집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딥페이크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수집을 한 건 맞지만은 저희 딥페이크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레이블도 좀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생성하실 때 생성하시는 거에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이건 어떤 메소드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딥페이크의 댓글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단어들의 분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최근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영상이 올라오고 아까 레딧에서 또 이제 하이 레졸루션 비디오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레졸루션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좀 반응이 바뀌는 것들도 좀 관찰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저희가 레졸루션이나 아니면 퀄리티에 대한 퀄리티별 혹은 레졸루션별 커멘트들을 따로 분류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딥페이크 퀄리티가 높아지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메소드 카테고리가 붙은 이유가 거기에 딥페이크를 어떻게 더 잘 만드는지에 대한 카테고리인데요. 아마 그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카테고리에서 좀 더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보인 것으로 보아서 네. 좀 더 고도화된 모델에 대해서 이 뷰어들이 더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